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가 주말 새 다시금 고개를 들자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통상 정책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을 주목하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2차 전지 업종보다는 엔터 등을 눈여겨보라는 설명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코미코의 알짜 자회사 미코세라믹스가 모 회사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5년 전 미코에서 물적 분할에 설립된 후 코미코의 자회사가 된 미코세라믹스가 상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적 분할에 곧바로 상장시킨 사례가 떠올린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가 오늘 19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적리매매 첫날인 10일 10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적리매매 기간에 들어갔는데요.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폐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를 낸 롯데케미칼의 10일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영업 손실이 8,948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장 초반 4.95% 밀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요. 잘 버텨주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산 거래대금도 10조 원을 넘어서면서요. 이 증시 자체의 유동성은 2월 대비해서도 좋은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마감 30분 앞두고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들 살펴보시면서 마감 시장 예측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엇갈린 양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갈린 양상이 있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요. 하이닉스 쪽으로는 외국인 수급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현재는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으로도 시장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가량 반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좋지는 않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해상 풍력에 관한 모멘텀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3%의 강세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금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4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관세 리스크에 영향 많이 가져가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 납폭세 그려내면서요. 업종별로의 차별화들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KB금융에 급격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쉬웠었던 주주환원 정책이 원인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보합권 나타내주고요. 금융주 단으로는 신한지주만 상승하면서 시장 자체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10조 클럽에 들어갔었던 네이버는 현재는 1%가량 상승해주면서 인터넷 대표주들 현재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금융주주와 두산도 상승하면서 대기업 위주로의 상승도 현재 눈에 띄는 시장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감 시장 어떻게 마감 지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전략들까지도 저희가 오늘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면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쪽에서 관세라든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하락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난 2, 3주간 반복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역시도 그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쪽에 대한 관세 발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관세에 대한 이제 저격 대상이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을 겨냥했다라는 점 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해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종목군들, 반도체 일부 종목군이라든지 혹은 전력기기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이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반면 이제 관세와 영향이 없는 섹터들 콘텐츠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엔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피해가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슬슬 수급적인 변동성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잘 움직였던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 쪽에서의 수급이 일부 빠져나오고 있는 흐름들,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흐름들이 전고체라든지 혹은 움직이지 않았던 플랫폼 관련 종목군들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투자 심리 자체가 그동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동안 잘 움직였던 로봇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추가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다만 변동성에 조금씩은 주의를 해야 하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변동성을 유의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빠른 전략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 분석해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섹터, 핫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저희가 섹터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 안에 두 가지 종목을 선정해서요. 라이벌 대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시장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핫섹터, 핫종목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의 라이벌 종목으로 내일 시장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와셨고 어떤 섹터 꼽아 오셨는지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엔터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다만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엔터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게 되었을 때 최근 엔터가 갑자기 움직인 것은 아니고 천천히 움직인 모습들이 나왔다가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 그리고 중국 한학력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붙게 되면서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보여졌는데 사실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하반기에 그동안 엔터주들이 굉장히 잠잠했다가 다시 한번 꿈틀대면서 움직였던 첫 번째 요인이 중국 쪽에서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앨범 판매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지난 10월부터 반등을 그렸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쪽에서 비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최근에 한일령 해제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2월 말에 왕이 부장이 또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모멘텀은 사실 방안 이전까지 기대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핵심 키가 현재로서는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엔터주들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3년도에 그때 당시에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했을 때의 첫 번째 하락에 대한 트리거가 중국 공구 물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그러면 일부 아티스트들 쪽에서 공급 물량이 감소했는데 그러면 K-팝 엔터 쪽에 대한 산업이 피크아웃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사실은 크게 투심 자체가 흔들렸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중국 쪽에 대한 앨범 판매량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양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엔 지갑을 잘 안 열어요. 경기가 잘 안 좋고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안 열려고 하는데 그들이 쉽게 열 수 있는 게 가벼운 것들,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혹은 팬덤 이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중국 정부 측면에서 이들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좀 가능한 문화 해제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실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긴 하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가 기대감이 잘 살아나 있고 매크로 지표 자체가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실적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때 당시에 뭐 BTS라든지 혹은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관세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산업군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K-팝이 좀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티스트라든지 혹은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에스파가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뉴진스 좋아할래 하면 안 좋아합니다. 좀 이제 자기의 최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만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관점에 있어서 좀 관세에서 또 자유로운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추세에 따라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엔터주 관련해서는 증권사에서도 좋은 전망치들을 연말부터 내놓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다양한 매출처 확대라든지 한학령 기대감도 있지만 관세 무풍 지역이다라는 부분들에서도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디어유는 예스고 큐브엔터는 노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단으로의 포인트들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종목적으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뭐 사실 지금 뭐 큐브엔터는 노라기보다는 네. 좀 변동성 측면에서 노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우선 디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대주주가 SM이고 2대주주가 JYP 엔터인데 사실 신인 아티스트들이 공개되는 사례가 JYP 엔터 1월에 킥플립 공개가 되었고요. 2월 같은 경우에는 SM에서 걸그룹이 또 론칭이 될 예정인데 사실 신인 아티스트들이 내보낸다라는 것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추가로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다시 한번 디어유의 뭐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에 관리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올라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QQ뮤직 쪽에서 버블 서비스를 오픈을 할 예정이고 시기로 보게 되었을 때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데 QQ뮤직만 하더라도 월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 뜻은 거기에서의 점유율만 조금 가져오더라도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올라와 줄 수 있는데 로열티 수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업이익 단에서 굉장히 높게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쪽에서 현재 내수 부양을 위해서 문화 쪽에 대해서 지금
경계감을 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받아갈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디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카카오엔터 쪽에서 새로운 팬덤 플랫폼을 론칭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최근에 급락세가 나왔는데 사실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걱정할 만한 게 없는 게 디어유의 최대 주주가 SM이고 SM의 최대 주주가 카카오, 그러니까 엔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시장에서 걱정했던 부분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시너지에 대한 방향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급락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메워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어서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도 기관, 투신, 연기금 시장 어려울 때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엔터주들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연속적인 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디어유라는 기업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큐브엔터인데 사실 이 기업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주가의 변동 측면에서 좀 연속성이 나타나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주들이 움직일 때 항상 하이브 혹은 JYP 엔터, SM 이렇게 3대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3대장이 함께 움직였을 때 큐브 엔터가 함께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기에 지금 당장 큐브 엔터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자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한력 해제에 따라서 들썩거릴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계약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인 멤버 우기가 사실 중국 쪽에서 인기도 굉장히 많고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휩쓸고 있는 친구인데 사실 돈적인 측면만 따지면은 중국이 워낙 인기 있으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라는 친구가 중국 쪽에서 여전히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한한령 해제라든지 공연이 재개가 되었을 때 그때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큐브 엔터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 기업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큐브엔터도 완전한 노예 관점보다는요.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팀장님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엔터주들은 그래도 계속되는 호재 뉴스들은 시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쪽 섹터들 바라보면서요. 그 안에서 시기적인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복귀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핫섹터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핫섹터는 어떤 섹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라이벌 종목들 기다리고 있는지 볼 텐데요. 방산 쪽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방산은 워낙 또 시장에서 뜨거운 섹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예스올노부터 한번 좀 열어볼까요? 예스로는 LIG 넥스원을 가지고 왔고 노로는 한국항공우주를 노로 가지고 왔어요. 네, 항공우주는 항상 잘 안 가는 또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쪽 섹터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팀장님. 사실 이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게 되었을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방산이면 무조건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80에서 90% 정도는 그렇게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하지만 지난해 연말로 갈수록 특히 국내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노이즈라든지 혹은 수주에 대한 내용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질수록 방산 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 12월 말부터 좀 흔들림이 나왔다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한 부분들이 있지 아직까지 중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성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토 국가들 방위비 올려라라고 진행하고 있고 결국 그 뜻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각국 나라는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서 지켜라 해요. 맞아요. 지금 세계 경찰에 대한 역할을 조금은 내려놓겠다의 입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그들이 가장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방위비를 올리는 것들, 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국가들 자체도 방위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고 납기에 대한 부분들,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수주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었을 때 UAE에서 17일에 국제 방산 전시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2년에 한 번 열리는 중동 최대 방산 전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강점이 있는 게 LIG 넥스원 지금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 전쟁에 따라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으나 최근엔 이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은 꺾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도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 전시회를 통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단기적인 내용들보다는 좀 모멘텀을 기다리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정부 측에서 K방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 굉장히 강한 산업이기도 하고요. 정부 측에서도 이 기술 지원 역시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만큼 방산주 계속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노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LIG 넥슨은 앞서서 이제 호재 뉴스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쪽은 사실 크게 탄력을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도 덜 가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이유가 다예요. 이제 네. 한국항공우주가 사실 이제 4개 방산 종목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다 움직이고 가장 마지막 단에 움직이는 게 한국항공우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호흡이 굉장히 길고 방산 쪽에 대한 랠리가 나왔을 때에 그때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방산 쪽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혹은 관망에 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현재 주도 섹터가 AI 쪽으로 몰려 있기에 방산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대장주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노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다만 방산 쪽에서 랠리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수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대치를 또 크게 하회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급등 혹은 컨센을 하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기에 지금 시점에 있어서 한국항공우주를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관망에 대한 흐름들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버티시거나 혹은 다른 종목군들로 갈아타시는 게 속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을 한 상황들 바닥권에 있을 때보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물론 상세 실적 같은 경우에는 14일에 나올 예정이기는 하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쪽에서 시장 기대치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줬기에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비군 기대감도 있고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사실 엮일 수 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로봇 쪽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었을 때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강하게 버티거나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 쪽에 대한 인수,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큰 그림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방산과 로봇 간의 시너지 지금 더 부각돼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고점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가는지 27만 원 라인대가 전고점 라인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가는지 여부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나 다만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LIG 넥슨 역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라인대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LIG 넥슨은 또 워낙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전고점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들도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이게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트럼프가 일본에게 방위비 2배 증액을 얻어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타겟 그리고 그 후의 타겟이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얻어내게 됐었을 때 그때 시장에서의 모멘텀 작용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팀장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방위비, 우리가 지켜주는 거 좀 덜할게. 그러니까 니네 방위비를 올려라. 그런데 이미 주변 국가들에서 하고 있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공약할 때부터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에 사실 이런 흐름들이 실현이 되면 될수록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모멘텀보다는 모멘텀을 기다리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거에 따라서 수주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국내라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또 미국의 정상회담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서 거기에 따른 시장 움직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저희가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전략 잡아보기 위해서 내일 시장, 앞으로의 시장도 예측해 보셔야 될 텐데요. 이어지는 코너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슈 TV반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재건주, 다시금 시장에서 타오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요. 관심주, 승부주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면서 앞으로 시장 전략들 같이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장 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감가 형성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월 10일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에는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됐었지만요. 그래도 0.1% 상승하면서 상승불로 마감 지어졌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은 기관이 지켜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소폭 그래도 매수세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시장 희망들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막판 들어서 호가창이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3%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을 해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다시금 시가총액 3위를 탈환하면서 시장에 관한 존재감 드러내줬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던 시장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잘 버텨주는 시장이었다라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장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요한 섹터군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고체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장 초반에 이런 뉴스가 떴었죠. 현대차에서 전고체 간에서 본격적인 가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이끈 것 같았는데요.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팀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IRA라든지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들, 하지만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이슈가 붙고 있는 쪽들, 특히나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가 조금 더 안전하고 이제 발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기 위해선 전고체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현대차가 파일럿 라인을 가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구체적으로 3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에 그 전까지의 기대감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분리해서 봐야 하는 것은 전고체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나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아직까지 고민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항상 대장 종목을 접근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사실 이 섹터가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전고체 관련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기업이 항상 대장 종목군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종목군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으나 다만 다음 거래일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질 관련했을 때 고체 전해질 중에서 황화물계가 중심입니다. 중심인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국내 쪽에서 황화리튬 쪽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서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유일에너테크가 사실 이번 이슈에 따라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새로운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업까지 하나 더 끼워서 한 3가지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전고체 관련주들의 흐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서요.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섹터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오랜만에 또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도 팀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낙폭이 컸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구간들이 반갑기도 한데 그래도 한켠에서는 이제 부담감들, 불안함들 좀 있는 것 같고요. 폴더블 아이폰 이야기도 좀 나오고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OLED 쪽에 가는 이야기도 같이 엮여 있다라는 게 또 시장의 분석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번 진단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현재 힌지라든지 혹은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다만 QOQ 대비했을 때 증가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중국 쪽에서 이구 환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요소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따져보게 되었을 때 유리기판 쪽에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섹터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리기판 시장에서 안 그래도 인텔이라든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뛰어들고 있는 상황들, 삼성전자가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 캐파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그와 연관되어 있는 장비단을 보게 되었을 때 기존의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유리기판으로 다시 한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필옵틱스라든지 SKC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긴 했으나 최근에 삼성 혹은 삼성전기가 묻은 기업들, 한빛레이저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로 그래도 압축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 SKC 쪽에서 시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대장주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주가가 거의 최상단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한 주가 변동성에 따라 관련 종목군들의 꿈틀거림,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도 사실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항상 필옵틱스라는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후속주를 매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OLED 전반적인 섹터군들의 종목군들 보시기보다는 이 유리기판 쪽 관련해서 엮여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전략 잡아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SKC 시제품에 관한 내용도 올 하반기쯤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일정적으로 챙겨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종목에 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파미셀이 AI 소재 매출로 227% 성장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파밀셀 저는 너무 의외였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적이 잘 나와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안 나올 줄 알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들 지금 뭐 1공장이라든지 2공장 역시나 좀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남아있고 성장세 역시도 올해 같은 경우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금 결산 배당을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배당을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현재 이 기업이 실적 나온 게 갑자기 잘 나온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잘 나올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와주고 있는 쪽이라서 사실은 이 후자,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파밀셀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급등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 바이오 섹터 중에서 실적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하고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역시도 4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앞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 주가 흐름들이 좋은 경향들이 많아서 지금 실적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실적 좋은 기업들의 예시에서 엿보았을 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다. 3월 같은 경우에는 또 상장 폐지의 시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월, 바이오 4월.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라서 실적이 안 나오게 되었을 때 몇몇 기준들을 충족하게 되면 사실 상장 폐지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지금 같은 구간대에서 사실은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 여전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종목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이슈 TMI 시간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들 저희가 앞서서도 예고편으로 말씀해드렸지만 팀장님과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해볼 이슈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자, 재건주, 종전 임박에 관해서 트럼프 입김이 통할까에 관한 내용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건주 역시도 시장에서 여러 번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관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슈 TMI로 오늘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팀장님?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항상 움직였던 섹터들, 항상 움직였던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과연 종전에 대한 내용들이 끝날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여전히 연속성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재건 관련했을 때 전거래일에 움직였고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부각되지 않은 흐름들, 그러면 순환매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음 날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미넨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에 언제든지 이슈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SG 혹은 대동 기어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장 가시면 되고요. 미국장에 아무래도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점유율 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장에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번 주 일정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번 국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실제 우크라이나와 연결되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만 따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진 건설 로봇이라든지 혹은 내가 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어 있는 건설 기계 업종들,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 종전 관련한 이슈는 처음 부각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다양한 외신 속보로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또 그의 권유에 따라서 이 종전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들이 또 시장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처음 주목받았던 건 아니지만은 팀장님의 시선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주목을 덜 받은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건설 기계 쪽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건 관련해서도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나누는 느낌들이 좀 듭니다. 팀장님께서는 건설 기계라고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 재건 관련한 섹터 중에서도 유망하게 보는 섹터가 혹시 또 따로 있을까요, 팀장님? 유망한 쪽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의 연결성이 우크라이나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건설기계단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HD 쪽이 그래도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승부주들 한번 이야기를 해주기에 앞서서요. 일단은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의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팀장님이 보셨을 때는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땐 지금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좀 반반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정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최근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적인 이슈가 나왔던 쪽에 대해서 붙게 된다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단계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전이 진행이 되었을 때에 그때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이 어떤 업종, 어느 섹터를 보기보다는 실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을 진행하는지 여부만 좀 따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에서 매수, 그러니까 종목군은 조금 더 잘 고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로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잘 골라서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시그널로 지금 시점에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시장의 기회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부주 열어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이슈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봐야 할지 하나의 기업만 볼 수 있다면 팀장님께서는 어떤 기업을 오늘 선정을 해 오셨는지 승부주 한번 바로 열어볼까요? 에이럭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여태 재건 이야기 해놓고 전쟁에 사용하는 드론 얘기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공통점은 이거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계속 이슈가 나와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라든지 혹은 머스크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섹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드론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굉장히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잠잠한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 있어서 그동안 주목받았던 섹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최근 다시 한번 드론 관련했을 때 언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했을 때 드론에서도 역시나 나와주고 있고 현재 드론 관련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드론 기업이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는 하나 다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기업이 또 에이럭스라는 기업이에요. 2003년에 미국 공군의 교육론용 드론을 납품한 이력이 있고 드론의 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우리나라 드론 관련했을 때 봐야 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라는 점입니다. 신규 상장주를 보게 되었을 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버행에 대한 물량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얼마만큼 나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오버행 물량 대부분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미 1개월에 15% 물량 나왔고 6개월에 3% 정도가 남아있기에 지금 당장 걱정해야 하는 물량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버행에 대한 물량이 거의 없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 따라서 좀 들어오게 되면 차트적으로 또 깔끔하게 이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는 또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경향들이 있어서 에이럭스라는 기업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드론과 로봇 제조 관련 기업인데요. 미국 공군에 납품을 했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력들이 시장에서 또 한 번 부각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 전략들 한번 받아보고요. 저희 이 시간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닥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었을 때 그 위에 남아있는 매물대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라인대로 우선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좀 손절 라인대를 짧게 드려보도록 할 텐데 21선 라인대로 잡기에는 다소 좀 짧은 감이 있어서 11선 라인대를 어떻게 이탈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 전략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점검해드린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팀장님 도움 말씀 오늘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